안녕하세요. 프린세스TV의 공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바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런데 SNS에서 열렬히 아주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뭔가 절망감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어디에서 열심히 일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저는 사생활을 거의 SNS에 공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아시죠? 저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유명하죠. 차인표씨라고? 예, 차인표씨 아내고요. 제가 진짜 믿을까? 저 시네라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종갓집 맏며느리죠. 제가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그리고 세 딸의 장녀입니다. 좀 1인 다역을 하면서 제가 허벌라이프 사업도 하고 있고 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1분 1초로 쪼개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좀 깨닫게 해준 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기에 정말 SNS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은 어딨지, 내 꿈은 어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사는 분이에요. 하완이라는 분이신데요. 에세이예요. 그래서 아마 술술 익히실 거예요. 저도 아마 2시간 만에 다 읽었거든요. 너무 잘 읽혔고 요즘 저도 사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늙었죠. 네. 젊은이들을 보면 꿈하고 목적이 없이 그냥 스펙만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제부터는 부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겠다. 돈이 목적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 걸까? 수많은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의 페이지 45쪽에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에 대한 동경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 그냥 돈만 많은 사람. 그런데 제가 확실히 부자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자냐면 선한 부자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거나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꿔보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의 타이틀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신다면 부자를 내 걸로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은요, 결국 직장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닐까? 그쵸? 프리랜서가 된 지금은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선 비용이 든다. 네, 내가 자유를 팔아 모아뒀던 돈을 고스란히 다시 자유를 사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고 보면 직장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팔아 번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나중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은 다시 자유를 사는데 쓰이게 될 테니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터죠. 지금 허벌라이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의 차이를 분명하게 좀 차이를 익힌 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어떤 시간과 돈을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신선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저자의 관점이 좀 저는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작가님은요,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훗날 자유를 위해서 현재 자유를 돈과 맞바꾸고 있다는 이 부분이에요. 저는 생각해보면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은 거죠. 그쵸? 다만 선뜻 우리가 시간과 돈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했을 때 가장 익숙함을 느낀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남들과 약간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네. 학교와 가정에서 배운 것 외에 무리수를 두는 모험을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분명히 통계로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성공한 연예인들을 한번 보시면요. 과거 속에는 열렬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부자가 안 된 것은 남들과 똑같은 걸 해서 그럴까요?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뭐 이 사업을 했을 때, 주위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위치, 사실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주는 보람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을 때, 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개성이 있고 본인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들과 약간 다르게 간다고 해서 불안해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느꼈던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나는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그토록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 애를 썼건만 나는 돌고 돌아 이곳에 와 있다.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나 굴레 같은 게 정말 있을지는 모르겠다. 갖은 이유를 묻혀 지금 내 게으른 삶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결국 나는 닮고 싶지 않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저도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막 어렸을 때 엄마랑 엄청 많이 싸우고 우리 엄마같이 살진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사업은 정말 안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가 두 분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난 사업을 하진 않을 거야. 저는 공무원을 만나 결혼할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미 사업가의 피는 흐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점점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라는 용어는 사실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법칙 빼고는 절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삶은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뭔가 순탄하게 살았다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벗어날 수 없는 사실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키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이롭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바꿀 건 바꾸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의 삶의 가장자리 중에서 시도가 낳은 모든 것들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그리고 거부를 당한다 해도 당신은 그 일을 할 것인가?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요, 결국은 내 인생입니다. 결국은 내 꿈이고 결국은 내 목표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나 대신 꿈을 꾸어주거나 내 목표를 달성해주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 인생인데 시간이 지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저자는 꿈을 찾고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40이 넘었고 이 나이에 꿈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조차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언제 꿈이라는 단어를 써봤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상담하다가 이제 어린 사람들 보면 꿈이 뭐야 물어보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뭔가 들끓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표출하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 꿈을 꼭 한번 적어보시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너무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상상하시되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